산부인과던데. 거길 왜 간 거야? 아기 지우려고. 왜? 생기면 안 되는 나이니까. 왜? 내 계획이 없던 아이니까. 태어나선 안 되니까. 알려지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무너지니까. 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남성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마음이 변했고 이후 여성을 고소합니다. 법정보다 더 치열한 변호사들의 토론 변대변. 오늘은 낙태죄를 주제로 시사만사 법정을 열어보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 그리고 고지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11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낙태가 법으로 금지된 지 66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안과 시행령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후의 상황으로 오늘의 주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지현 변호사께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거고요. 또 황민호 변호사께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건데 사실은 이게 남성,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관계없고 편의적으로 지금 나눈 겁니다. 혹시 저 변호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해라고 시청자들께서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네, 20대 여성 A와 남성 B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축복이 되어야 할 어떤 임신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여성에게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예, 결혼을 약속을 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남성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져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이까지 가졌는데 또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예비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단 말인가요? 간혹가다 홧김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네. 이 남성의 말로는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 네. 있을 법한 수준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왜 말다툼이 있었고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성은 먼저 충분히 네. 여성에게 사과를 했고 아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 이후에 두 사람은 또 얼마간 일상적인 또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요. 네네. 또한 남성은 이 예비 아내의 임신 소식을 주변에 알려서 네. 축하를 받기도 했고 또 여성과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네.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남성의 폭언과 폭행을 후에 이제 네. 여성이 사과를 받아주고 일상생활을 했었던 부분하고 네.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어떤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이제 자신의 폭력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의도를 이미 알았고 그래서 주변에 임신 사실을 일부러 흘렸다고 합니다. 네. 여성은 결국에는 이제 소문이 나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쨌든 남자도 용서를 구하고요. 또 임신 사실도 알려졌고 또 헤어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근데 마음이 바뀐 이유는? 임신 초기에 여성이 이제 입덧과 구토를 힘들어하는데 그걸 네. 보고 더럽다고 하면서 여성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여러 아유.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까 여성은 계속 하혈까지 이르게 됐다고 네. 하고요. 결국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어떻게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남성에게 이제 낙태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고 네. 둘은 이 내용을 각서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각서에는 어떻게 뭐라고 썼습니까? 네, 각서의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각서를 보면 당장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되 임신 중절 1년 뒤 폭행이 개선된다면 그때 혼인 신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이 각서를 쓴 바로 다음 날 네. 여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병원으로 가서 임신 20주 된 네. 태아를 낙태를 했습니다. 수술 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사인은 태아의 아버지인 이 남성이 아닌 네. 그 여성의 아버지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네. 남성은 낙태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내용상에는 또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어요. 네네. 이 각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결국 일단은 낙태를 하고 네. 폭행이나 폭력의 정도가 개선이 되면 1년 뒤에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게 이후 여성은 남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각서대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남성이 이 여성을 지금 낙태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자, 남성은
낙태에 동의를 한 건가? 네,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성은 여성이 먼저 헤어질 생각으로 낙태에 동의해달라라는 각서 작성을 요구를 하자 우선 급한 불을 좀 꺼보자는 심정에 여성을 좀 달래보고자 하는 생각에 네. 그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주장을 하네요. 예, 즉 네. 남성은 여성과의 혼인을 깨려거나 네. 아니면 아이를 지우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임신 20주면 태아가 어느 정도 골격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네. 이 정도 자란 아이를 중절 수술로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 아닙니까? 예, 여기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20주 정도 되면 아기 몸무게가 그 전보다는 훨씬 빨리 늘거든요. 아기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도 발도 움직임도 훨씬 커져가고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바깥에서 듣는 소리 혹은 엄마가 심장 뛰는 소리, 본인의 소리 다 듣고 아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각서를 받자마자 아이의 아버지인 남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각서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핑계 또는 구실이었던 셈이죠. 남성은 각서를 써준 바로 다음 날 여성에게 낙태를 동의한다는 그 동의 의사를 취소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 변호인 입장에서 이의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남성분은 좀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성을 그토록 사랑을 하고 태아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네. 하면 임산부를 그것도 그 배를 아. 예, 그렇게 하혈할 정도로 뭐 발로 차거나 폭력 행사하지를 않았었겠죠. 네. 그럼 이건 결국엔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괴롭힐 목적으로 처음부터 문자를 보낸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좀 솔직해져라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의 아빠라서가 아니라 예비 아내의 낙태를 막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예, 당시 남성은 네. 무직인 상태로 경제적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을 하니 좀 답답했겠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그런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둘러싼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자기 아내와 그 아기에게 풀었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거는 결국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금 문제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으면 뭐 네. 경제적인 형편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각서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자마자 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나는 낙태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죠.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보이니까 네. 앙심을 품고 여성을 고소한 겁니다. 고 변호사님께서 남성분을 너무 비난하시는데 예, 제가 조금 변론을 하자면요. 네. 그 각서를 쓴 이후에 두 사람은 좀 다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투고 여성은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서 네.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하.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친정에 찾아가서 네. 조금 이제 그 달래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좀 화를 누그러뜨리는? 누그러뜨린 이후에 네.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린 건데 그 사이에 다음날 여성은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낙태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던 겁니다. 그 네. 사이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남성 때리는 뭐 남편이 아내 매맞는 아내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남성은 뭐 약간의 다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사실상 이때 당시에 여성은 자신의 짐도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친정으로 도망가다시피 할 정도로 위협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낙태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그 합의 각서를 믿고 본인은 낙태를 하러 간 것이죠. 네. 그런데 낙태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흘 뒤에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는 남성분이 낙태죄를 고소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뭐 이제 사실상 법률적인 조언을 얻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은 낙태 동의 철회한다 문자 보냈으면 됐지 내용 증명까지 왜 보내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상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은 걸로 네. 보이고요. 그래서 검찰 측도 남성을 낙태 방조로 기소를 하게 됐던 것이죠. 20주나 됐으면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알았을 텐데 예, 낙태가 불법인데 그냥 해주진 않았을 텐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여성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당시에 실제로 위협했냐 이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자보건법 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신의 지속이 뭐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네.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남성은 각서를 쓰던 당시에 조금 다퉜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말에 의하면 아무런 짐도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친정으로 피신할 정도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여성은 그 전날 받았던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동의 각서와 자기의 친정아버지의 동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절 수술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임신 지속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면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한 상태가 되어 있고 본인에 대한 자살이라든지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건강상으로는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많이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겠죠. 네, 이런 이유로 임신 중절을 한 여성도 무죄, 그리고 낙태한 의사도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각서를 써줬지만 이후 곧바로 또 철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성은 각서를 기준으로 또 건강상을 이유로 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낙태죄를 물으시겠습니까? 자, 황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 고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열심히 변론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법원은 좀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 실제 법원의 판단이 된 말씀이시죠? 예. 여성의 건강이 낙태할 정도로 위중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임신 중절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술한 의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여성 역시도 보호자 동의란에 남성이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가 사인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한 여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 남성에 대해서는 비록 낙태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작성 직후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그리고 그런 반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낙태 이전에 동의를 철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5년간 낙태죄로 기소된 사람이 연평균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 수는 연간 5만 건에 달한다고 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낙태죄를 저희가 보통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낙태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어진 여성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한테 앙심을 품고 그렇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낙태 수술한 의사를 신고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아까 황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사건화가 되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고당하는 쪽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되어 왔던 것이죠.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정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배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그래서 불법 시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의료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생각한다면 낙태를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여론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재판이 열렸고요.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상황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같은 법조항에 대해서 지난 2012년 8월에는 재판관 4대4로 나뉘어서 합헌 결정이 났던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더 많은 낙태가 만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7년 만에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만사는 낙태죄를 주제로 뜨거운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 거기에 그 의견 각각의 의견마다 또 많은 또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또 계속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